국민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 최수영입니다. 오늘도 저희가 준비한 방송에 함께 해주시는 모든 우리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그리고 해외에 계신 동포 여러분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인사를 전해 올립니다. 자, 오늘 제가 지나간 얼마 동안 대략 한 보름 정도 시간 동안에 감기로 인한 후유증으로 말미암아서 굉장히 목소리가 나오질 않았습니다. 아시아투데이나 대한연대에서 잠깐씩 방송을 했지만 제가 지금 오늘만큼 이렇게 목소리 회복되는데 시간이 걸렸기 때문에 이렇게 좀 다소 간극이 벌어졌던 것을 몹시도 죄송하고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자, 오늘부터는요 좀 몸 관리도 잘 해서 방송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지금 스카이데일리에서 보도한 내용 때문에 지금 중국의 이런 해커 중심의 간첩단들이 대한민국 영내에 와서 암약해 왔다는 것이 지금 밝혀졌고요. 또 그것들이 언론에 공개됨으로 인해서 지금 대단히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미국에서는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상원 인준회를 통과해서 임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존 레클리프 CIA 중앙정보국장 역시 임명이 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전원일치로 상원 청문회를 통과했고요. 이제 안보 관련해서는 크리스 놈 국토안보부 장관, 전 사우스다코다 주지사죠. 그 크리스 놈 장관 역시 지금 상원 청문회를 통과해서 인준이 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거는 털시 게바드, DNI 국가정보장이 남았는데 그야말로 전사 중에 전사입니다. 털시 게바드는. 그러니까 털시 게바드까지 DNI, Director of National Intelligence 국가정보장에 임명이 되면은 본격적인 대중국 화력이 아마 집중되리라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왜 무엇 때문에 미국은 이런 그 비밀 작전을 한반도에서 전개했을까라고 한 점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시간을 되돌려 보면은요, 지난 2018년도에 이제 보도된 그런 내용들인데, 중국 내 미국의 첩보망이 와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왜 우리의 중국 내부에 있었던 첩보망이 와해가 되었을까? 이것을 신경을 곤두세우고 찾다 보니까 결국 배신자가 있었다는 것이죠. 다름 아닌 중국계로서 미국으로 귀화하여 CIA, 미 중앙정보국에서 한 10여 년 근무했던 한 사람이 승진이 되지 않자 이에 불만을 품고 CIA를 퇴사를 하고 그리고 자기가 관여해왔던 중국 내에서의 비밀 공작 활동, 그 하부선에 활용해왔던 공작원들 명단 등을 자발적으로 중국 국가안전부에 넘겨줌으로 인해서 미국이 활용해오던 이 첩보망들이 다 잡혀서 처형을 당하거나 종신형으로 투옥되는 이와 같이 처참한 실패를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이와 같은 일이 이미 있었더라도요, 우리는 제대로 된 보복 응징을 하지 못합니다. 김대중이 대통령이 되고 나니까 당시 국가안전기획부의 이름을 국가정보원으로 바꿔서 당시 원장이었던 이종찬과 함께 김대중은 우리가 그동안 수십 년 동안 북한 내부에서 활용해오던 휴민트 자산들, 즉 인적 첩보 수집망들이죠. 이들의 명단을 북에다 넘겨주어서 모조리 다 제거되는, 다시 말해서 총살되거나 찢어 죽이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전부 다 그 첩보망들이 와해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만행은 다시금 또한 20여 년 열심히 복구한 끝에 어느 정도 그 첩보망을 완성을 하니까 문재인 당시
문재인 당시 서훈이 국정원장을 하고 있으면서 그 우리의 또 협조 명단들을 이북으로 중국으로 다 넘겨서 천망들이 다 와해되고 죽는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자,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지나간 10여 년 전에 이런 일을 당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미국이 중국 영토 안에서 보복전을 다시금 천망이 다 와해된 상태에서 보복전을 한다는 것이 용이하지가 않죠. 자, 그래서 선택한 곳이 바로 한국인 곳으로 평가가 됩니다. 자, 그러면 한국에서 어떠한 용도의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 중국 간천망에 대한 탐사를 할 수 있었을까요? 미국이 가지고 있는 이 첩보 수집 능력은 가히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중국의 공작원들이 대한민국 사회에 침투해서 어느 기관에서 어떠한 일을 하면서 무슨 일을 했다라는 것을 그동안 저인망식으로 깔아놓은 그들의 첩보망을 통해서 중국 간첩망들의 활동상을 파악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나 이 일렉션 프로드, 부정선거에 개입하고 있는 중국의 고급 두뇌 간첩 세력들이 한국 내에서 어디에서 어떻게 무슨 활동을 하고 있는가를 미국은 이미 사전에 탐지한 것으로 이번 사태를 볼 때 충분히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미국은 중국 본토 내에서 그들이 수모를 겪고 고통을 받았던 그 기억을 결코 잊지 않으면서 중국 공산당에게 이번 중국 간첩망들을 색출하고 검거함으로써 중국에 대해서 아주 심각한 타격을 주는 것으로 그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자, 국민 여러분, 이 정보기관, 비밀 공작기관 사이에서는요, 항시 눈에 보이지 않는 경쟁을 합니다. 때로는 죽고 죽이는 그런 살육의 현장까지도 비일비재하게 드러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이 자유서방 진영에서 미국의 CIA나 이스라엘의 모사드 같은 경우는 우리 측이 피해를 당하게 되면 반드시 거기에 상응하는 피해 보복을 반드시 하게 됩니다. 자, 10여 년 전에 중국에서 정말로 첩보망 전원이 몰살당하는 그런 참극을 맛보았던 미 중앙정보국 CIA는 이를 언제쯤 보복할 것인가 계속해서 보고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12월 3일을 기준점으로 볼 때 지금 아프리카 가나에서 시행됐던 대통령 선거에서 그것 역시 친중 현직에 있던 대통령 세력들이 선거에서 지고 그리고 친미 세력인 야당 세력들 중에 대표자가 마야만가죠. 그 대통령으로 당선이 됐습니다. 바로 12월 4일은 그 가나에서는 사전 투표를 하는 날이고 본투표인 12월 7일은 이미 지금 중국 이 간첩망들이 잡히고 난 이유가 되겠죠. 그러니까 12월 3일 밤 야물틈타 제거된 중국 공작원들의 피포는 바로 가나 공화국의 민주 질서를 회복하는 데 큰 도움을 주었다. 이렇게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동시에 한국에서도 여론을 조작하던 그 수많은 세력들이 제거가 됩니다. 이들은 소위 말하는 매크로라고 하는 AI 기술을 활용해서 좀 목인, 나무 목자에 사람이 있지 않습니다. 이 목인이라고 하는 이 방식을 통해서 이 매크로 방식을 통해서 수많은 여론을 조작했고 특히나 이들과 함께 활약해온 조선족들이 맘카페에서 탈퇴를 함으로 해서 맘카페 진영도 상당히 지금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12월 3일 이후에 대한민국 내부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지금 미국은 중국에게 당한 그 피해,
그 굴욕, 그 수모를 배고파 주기 위해서 10여 년간 아마도 착실하게 이 동북아시아 극동지방에서 북에 혹은 중국과 연계된 공작원들의 활동을 치밀하고 정교하게 추적 감시해 왔던 것으로 지금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미 미국의 비밀 공작기관에서는 수원 지역에서 암약하고 있는 중국 공작원들의 행동과 그들이 주고받는 통신들이나 아니면 그들이 주고받는 이메일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미 중국 공작원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분명하게도 파악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나간 10여 년간의 disaster, 그때 casualty, 이 피해, 사상자의 이 피해 보복을 하기 위한 미 공작기관의 비밀소론 작업이 아주 은밀하고 치밀하게 대한민국에서 진행되어 왔음을 결과를 놓고 볼 때 그러한 분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 미국에서는 지금 이들을 지금 잡아서 데려다가 지금 아마 조사가 거의 끝나가고 있는 타이밍이 되지 않을까 이런 추단을 하게 되는데요. 지금 미국의 각 부서의 책임자들, 중앙정보국장, 국방부 장관, 또 국무장관 이런 분들이 이미 상원의 청문회를 통과했고 곧 국가정보장까지 통과되거나 하면은 최종적인 미국의 대응책이 발표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스카이데일리가 이와 같은 보도를 함으로 인해서 이재명이가 간섭을 하고 까불면서 국민은행부터 신문 광고 중단을 했죠. 그래서 지금 백지로 지금 광고를 내고 있는 아주 이 기괴한 일들이 현재 지금 벌어지고 있기도 합니다. 자, 국민 여러분, 제가 지금 이 미국의 정보당국 FBI나 CIA 쪽에서 그동안 이 중국의 이 간첩망들을 색출하기 위한 그야말로 부단한 노력에 대해서 경의를 표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국가정보원에서는 우리 요원들이 가서 죽고 어떤 피해를 당한다 하더라도 지금까지 그에 대한 설력을 제대로 된 피해 보복을 하질 못했습니다. 예를 든다면 1996년 10월 1일 블라디보스톡에서 북의 공작원들에게 그들의 도끼에 처참하게 살해돼서 순직하신 고 최덕근 영사님이 그런 죽음을 맞이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정보원은 당시 국가안전기획부였던만 당시는 국가안전기획부 시절인데 처절한 피해 보복을 하지 못했습니다. 진짜 큰 반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는 보이지 않는 공간에서 벌어지는 전쟁이 반드시 총칼로만 싸우는 전쟁이 아니라 바로 한계를 뛰어넘는 초환전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달리 표현하면 인지전, Cognitive Warfare가 지금 세계 각국 도처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스카이데일리지의 중국 비밀 간첩단, 비밀 공작원들의 그동안에 해왔던 일들이 탄로가 났고 이것을 잡아들인 미국 측의 그런 성과에 대해서 신문사가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여기에 대해서 무슨 고소 고발이 연일 이어지고 있는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스카이데일리가 보도한 내용이 전적으로 거짓이다, 소설이다 라고 하면은 스카이데일리 하나 없어지고 그들이 책임을 물으면 되겠죠. 그러나 그 정반대 결과 실질적으로 중국의 간첩들이, 중국의 흑색 요원들, 비밀 공작원들이 체포가 됐고 그들이 미국 선거 및 한국 선거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선거에 악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불법 조작 부정 활동을 해온 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세계사적인 사건이 됩니다. 중국 공산당을 바로 목줄을 조아서 중국 공산당을 해체시켜버릴 수 있는 아주 합리적인 명명백백한 증거물이 된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정부는 이들이 실질적으로 체포가 되어 지난 2020년 11월에 있었던 미국의 대통령 선거에도 개입을 하고, 또 대한민국에서는 2020년 4월 15일 총선, 2024년 4월 10일 총선, 그리고 지난 5구 대선에서도 2022년 5월달에 있었던 대통령 선거에서도 개입했다는 것을 밝혀내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재명 측에서 0.73포인트 차로 졌지만 바로 승복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 부정 조작을 한다는 걸 알고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훨씬 더 본투표에서 국민들께서 윤석열 후보를 지지를 했던 까닭에 이길 수가 없었던 것이죠. 이번에 미국에서도 똑같습니다. 카말라 해리스가 당선될 거라고 그렇게 헛소리를 많이 해왔지만, 너무나도 많은 미국의 시민들께서 각성들을 하시고 도널드 트럼프를 찍었던 것이죠. 영어로 표현하면은 too big to rig가 됩니다. 자, 너무나도 그 트럼프를 찍은 사람들이 거대했고 많았기 때문에 rig, 거짓 불법으로 조작할 수가 없었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자, 지금 미국과 한국 사이에서는 대단히 유사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유사점. 이 유사점은요, 바로 한미 간에 있어서요, 큰 이 서로가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그러한 바로 그 교집합이 될 수 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자, 때문에요, 지금 이번에 드러난 대한민국에서의 이 불법 조작 부정 사태에 대해서, 자, 반드시 우리는 어떻게 되죠? 여기에 대해서 결말을 내야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거짓 보도일 경우에는 지금 일개 신문사 하나가 없어지면 돼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중국의 영향력 하에서 중국의 공작원들이 대한민국 사회에 들어와, 그것도 다름이 아닌 헌법기관이라고 하는 선거관리위원회에 만약에 직원으로 신문 세탁에 들어와 있었다. 신문 세탁을 해서 선거관리위원회 내부의 일도 하고 조작을 하고, 또 원거리에서 지구상에서 가장 인터넷 환경이 발달되어 있는 대한민국에서 이번처럼 가나에도 간섭하고, 다른 나라에도, 브라질에도 온갖 곳에서 지난 2024년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선거가 있었던 한 해였는데, 자, 그 기간을 통해서 중국 공산당의 이런 공작원들이 남의 나라 선거에 간섭을 해서 선거 결과를 조작하여 친중 정권을 수립하는데 기여를 했다고 한다면, 이것은 명명백백한 내정 간섭일 뿐만 아니라 국제 범죄에 해당이 됩니다. 이들은 반드시 처형을 시켜야 됩니다. 어디에서? 중국이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공개된 자리에서 그들을 총살시켜야 할 것입니다. 자, 중국은요, CIA에 협조해서 활동했던 협조자들을 잡은 이후에 또 추가로 잡은 누군가를 이미 잡혀있는 사람들 앞에서 총살을 시켜버립니다. 북한과 다를 바가 없죠. 자, 그런 식으로 자기와 같은 운명을 걸었던 또 다른 천망이 중국에 의해서 처형되는 것을 본 그 사람들이 자백을 안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중국의 특이한 점을 모르는 거죠. 자백한다 하더라도 살려주지 않습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중국 공산당을 배신한 사람들이라고 평가받는 그와 같은 미국 협조망들에 대해서 반드시 사살합니다. 예전에 대한민국에게 협조했던 사람들 역시 대한민국에서 파견 나간 자들의 우스꽝스러운 그러한 철부지스러운 행동으로 말미암아 노출이 되고 중국의 공안당국에 체포가 되어서 처참하게 형장의 이슬로 사라져갔던 것을 우리가 반드시 곱씹어 봐야 될 것입니다. 과거 홍콩에서 그렇게 처참하게 죽어간 중국 고위직 공무원들의
그 참 비참한 최후를 보도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 죽은 사람 이름을 말해두고 싶지만 사실 제가 생각하면 그 친구 얼굴이 자꾸 떠올라서 얘기하기가 좀 민망합니다. 그러나 그 중국의 그 고위직에 있는 고급 간부를 죽음으로 몰고 간 이 한심한 대한민국의 소위 말하는 공직에 있는 사람들, 이제는 공직에서 떠나갔을 수 있는데 그자들은 죽는 날까지 반성하고 회개한다 그래도 그 죄과가 씻겨지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따라서 이번에 지금 스카이데일리가 보도한 중국 간첩단 사건은 지금 미군에서도 조차 여러 가지 주한미군 무슨 공보관인가 하는 사람이 이러고 저러고 떠들고 있는데요. 보니까 조 바이든 때 임명된 사람이라 그런지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날에도 지금 무슨 마틴 루터 킹을 찬양하는 그런 메시지를 올려놓거나 조 바이든을 찬양하는 그런 메시지를 올려놓다 그러는데요. 지금 미국에서 지금 지시가 내려갔죠. 특히나 오키나와에 있는 미군과 한국에 있는 미군을 꼭 집어서 SNS 활동을 하지 말아라라고 지금 지시가 내려온 것을 보면은요. 지금 분명히 미국도 지금 최종적인 발표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국민 여러분께서는 이번 주말에 그런 기쁜 소식이 오지 않았다고 해서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제가 전망컨대는 이미 CIA 중앙정보국 국장 존 레클리프도 임명이 됐어요. 네, 국방장관 피트 헤그세스도 임명이 됐고 국무장관 마크 루비오도 임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남은 한 사람 털시 게바드 국가정보장 임명이 되고 나면은 보다 구체적인 미국의 공개된 발표가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가정보원에 있는 우리 후배 여러분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특히 여러분들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배신하고 국회에 나와서 함부로 입을 놀리고 있는 홍장원이란 자의 그 추한 모습을 보고 있을 것입니다. 홍장원이는 처음에 기본과정으로 걔가 입사를 해서 시작 단계 7급 때부터 당시 특보로 와 있던 이병기 씨 방을 들락거리면서 아주 이상한 행태를 벌였기 때문에 우리 공작관들은 이미 30년 전에 홍장원이가 그런 사고를 칠 아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예견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주 질이 안 좋은 녀석이었어요. 예? 군대에서도 제대로 본인이 있었던 부대에서 적응을 못하고 다른 짓을 하다가 지금 거의 퇴출되다시피 해서 쫓겨나온 건데 마치 본인이 자발적으로 엘리트 군인이었는데 국정을 왔다. 이거 천만에 개떡 같은 거짓말입니다. 그리고 그 홍장원이가 국정원에서 살아오면서 온갖 그 감언이설과 교원 영색을 통해서 다니면서 못된 행동을 했다라는 것은 홍장원이와 생활을 같이 해본 동료들은 이미 다 알고 있는 일이에요. 홍장원이는 일을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카드 쓰는 일에 열심히 하던 친구예요. 카드를 누구한테 쓰냐? 단장님, 국장님, 또 차장님, 원장님 이런 분들에게 카드를 써서 보내는 거죠. 또 사모님 생일 축하 카드도 보냅니다. 무슨 짓을 하고 다니는지 가족들의 생일까지도 파악을 하고 다닙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대학을 가게 되면 또 그 대학 갔다고 축하하는데 그런 카드만 보냈을까요? 돈까지 보내게 되겠죠. 그러면 그 돈 어디서 납니까? 공작금을 부풀려서 유용하고 횡령을 하면 생기는 돈이 바로 그런 돈이에요. 그러니까 이번에 우리 국정원 직원 여러분들은 홍장원의 그 부패와 그 더럽고 추한 간신의 배신의 행위를 보면서 여러분들 가운데에도 만약에 그와 같은 비슷한 길을 걷고 있는 사람이 있다라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개과천선하기 바랍니다. 우리 국정원 요원들에게는 오직 남아있는 게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바치는 일입니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우리 요원들이 목숨을 바칠 수 있다는 것은 투철한 사명감과 분명한 역사의식, 그리고 우리의 생사 결단을 할 수 있는 우리의 이념, 사상관이 이미 우리들 몸에 배어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내 몸 하나 정도를 초기와 같이 버려버리는 그런 공적관의 모습이 될 수 있는 것이죠. 홍장원이의 모습과는 정반대의 모습이라고 생각들 하셔야 됩니다. 자, 나는 누구보다도 우리 국정원 후배들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우리 국정원이야말로 대한민국을 지키고 대한민국을 수호하는데 국가 안보 전선의 최첨병이 되어서 국가 민족을 지키는 일에 누구보다도 솔선수범해야 한다라고 저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요원들만이 그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 이번에 보셨듯이 군인들조차도 정신 상태가 우리 국정원 비밀 요원들에 비한다면은 보잘것없는 수준밖에 안 됩니다. 때문에 우리 국정원이 무너지는 순간 대한민국이 무너진다라는 이런 절박한 심정들을 가지고 지금 현재 국정원 내부에서 대북 업무, 해외 공작 업무를 하고 있는 우리 후배 여러분들께서는 꼭 정신들을 차리시고 이번에 보여줬던 홍장원처럼 조직과 국가와 국민을 배신하는 행위를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자, 지금 제가 오늘 이와 같이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런 그 긴박한 상황과 그리고 부정선거의 역사에 대해서 아주 빙산의 일각만큼만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가 이전에 대한연대 친구들하고 이 사전투표가 어떻게 진행이 됐고 어떻게 법을 통과했고 이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도 제가 설명을 했고 제 방송에도 했었습니다만은 이만큼 과거 제가 2018년 말부터 만드는 공정선거 국민연대라는 이 시민단체를 만들어서 그렇게나 사전투표를 하면 안 됩니다 이야기를 하고 홍보를 했지만 당시엔 제가 뭐 유튜브도 하지도 않았을 때이고 그리고 광화문이나 이런 데 가서 이야기를 했지만 많이 전달되는데 미흡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이번에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대통령이 부정선거에 대한 이 불법 조작 행태에 대해서 직접 언급을 했고 그런 가운데 이 부정선거가 우리나라에서 행해질 수밖에 없었던 점, 이 그동안에 지금 뭐 이해찬, 문재인 이런 자들로부터 비롯되어 있는 소위 좌익 세력들의 영구 집권을 위한 그 기초 토양으로 부정선거가 조성되고 그리고 그것이 이렇게 지금까지 진행되어 왔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분명하게 이 점에 대해서 확고부동한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이 있겠는데요. 우리 국내적으로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대통령이 12월 3일 그 개헌을 발동하기 전에 그 이전 상황 중에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요. 지난 6월 28일 미국의 국가정보장 DNI죠. 이 DNI가 갑작스럽게 대한민국을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때 와서 무슨 말을 하고 가는지는 저는 몰라요. 그런데 윤 대통령 알겠죠. 자, 그리고 불과 11월 5일 미국에서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기 일주일 열흘 전쯤에 북쪽 애들이 뭐 10,000명이다 12,000명이다 하면서 러시아 전쟁터로 갔다라는 얘기가 도니까 그때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또 국정원 이런 데서 나왔던 얘기가 우크라이나 측에 인명살상용 무기를 지원할 수도 있다. 이런 정말 입에 젖비내는 구상유치의 애들만도 못한 소리를 했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미국의 대선 동향에 대해서 전혀 올바로 감을 잡고 있지 못했다는
반증입니다. 자, 그러니까 카말라 해리스가 당선이 될 거라고 믿고 그와 같은 어리석은 제안을 대통령에게 했겠죠. 누가? 외교부, 국가안보실, 국정원, 국방부 다 그랬을 것입니다. 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나 이충근 박사님 혹은 숙명여대 강미연 교수 이런 사람들은 도널드 트럼프가 당선이 된다라고 우리는 믿고 있었죠. 왜? 정확한 통계를 하고 있는 라스무센 같은 혹은 트라팔가 같은 인텔 아틀라스 같은 이런 회사들의 정확한 통계를 보고 우리는 방송을 했고요. 그 다음에 뭐 뉴욕타임즈나 워싱턴 포스트 혹은 미국의 쓰레기 언론 CNN, CBS, ABC, MBC, MSNBC 이와 같은 그 PC 좌파 사상에 썩어 빠진 DEI,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을 주장하고 있는 이런 거짓된 언론의 보도를 탐닉하고 있던 대한민국 정부기관 그리고 대한민국의 유수한 대기업들 모두가 다 그와 같이 바보스러운 행동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11월 5일 트럼프가 당선되고 나자마자 용맹스러운 트럼프의 부하들 가운데 한국을 온 사람들이 있었던 것으로 추측이 되고 있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말했겠죠. 윤 대통령님, 당신은 지난 4월 10일 총선에서도 큰 차이로 참패를 당했습니다. 지금 국정에 발이 잡혀 야당들의 반대, 민노총의 반대, 이런 자들의 반대 등등으로 인해서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위치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도와드릴 테니까 이 부정선거를 밝혀보십시다. 우리가 확실하게 뒤에서 백업을 해드릴게요. 라고 하는 제안을 미국의 저와 같은 공작관들이 와서 대통령에게 제안을 했을 가능성이 전 대단히 높다고 보여집니다. 자, 왜 그랬느냐? 대통령 자리에 앉아서 온갖 정보를 받고 있는데 이미 국정원에서 1년도 더 전에, 훨씬 전에 2023년 10월 10일 날 국정원 3차장 백종욱 씨가 중앙선관위를 점검한 결과를 발표를 했어요. 한심한 결과를 발표를 했어요. 100점 만점에 31점짜리 결과물을 내놓고 정말 너무나도 허술한 중앙선관위의 여러 가지 시스템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발표를 했어요. 그러면 국가기관과 대통령은 뭘 해야 됩니까? 4월 10일 있을, 다음에 4월 10일 날 있을 총선을 대비해서 안전한 대책을 강구했어야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당시에는 어떠한 안전 대책이나 조치가 실행된 바가 없었습니다. 자, 이런 점에 있어서 국가의 위기가 도래할 때는, 즉 국가정보기관, 우리나라 말하는 국정원 같은 곳에서는 대통령에게 귀싸대기를 얻어맞는 한이 있더라도 국정원장은 대통령님 일을 하셔야 됩니다. 일을 해야 됩니다! 라고 강력하게 건의하고 안전대책을 마련해서 중국 공산당이나 북한의 해커들이 우리 전산망에 들어서 장난하지 못하게끔 막았어야 됩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결과 총선에서 참패를 당하고 합니다. 여당이. 바야흐로 진짜 여소야대가 됩니다. 그리고 오늘날과 같은 상황까지 도래하였던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늦지 않았죠. 늦지 않았지만 대통령이 그나마도 이번 같은 결정을 내린 것은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이다라고 해야 하겠습니다. 자, 지금 국민들께서는 이야기합니다. 나 윤석열 대통령 마음에 안 들어. 하지만 윤석열을 지키는 것은 다름 아닌 대한민국을 지키는 첩경이 되기 때문에 대통령을 지킨다고 하는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자, 이번 일을 겪으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무엇을 많이 생각했겠죠. 그렇죠? 그리고 본인 주변에 있던 대통령 비서실부터 시작해서 각부 장차관들이 과연 얼마만큼의 애국심이 있고 자신을 희생해야 하는 위국 헌신의 자세가 되어 있는 사람들인가를 알 수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은 뭐 해야 되죠? 자, 다음 돌아오게 되면 무엇보다도 트럼프처럼 애국자들,
충성주의자들, 충성파들을 선별해서 내각에 재임용을 해야 됩니다. 자, 과거에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보건복지부 장관을 임명하는데 어디서 무슨 국장했다, 차관했다, 차관보했다 이런 거가 중요한 평가 기준점이 되면 안 됩니다. 달리 말하면 예를 들어서 일반 부처의 장차관들도 그 부처에 예를 들면 문체부 직원들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문체부 장관은 누가 되는 게 좋겠습니까? 지금 있는 분들 중에서 누가 가장 리더십이 있고 업무 역량이 출중합니까? 내부적으로 물어보고 그렇게 해서 사람을 권위를 만들어주면서 그 권위를 통한 대표자를 뽑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고 동시에 국정원이 보유하고 있는 각각 인물들에 대한 인물 자료를 반드시 참고해야만 합니다. 지금처럼 검찰에서 인사행정하던 그런 사람들 수준으로는요. 절대로 국가 단위의 인물들을 채용하는 데 있어서 올바른 검증을 할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자, 그러니까 윤 대통령은 다시금 이제 복권이 되면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내각을 다시 짜고 그 다음에 이 거짓과 부정으로 당선된 국회를 해산해서 조기 총선을 하는 겁니다. 조기 총선을 하시되 미루나 선관위에서 하고 있는 기존의 관행인 사전투표제 반드시 없애고 그 다음에 전자투표기, 전자개표기 이런 것도 없애버리고 모두가 다 종이지로 투표하고 그 종이를 사람들이 한 장 한 장씩 확인하는 수개표 과정을 통해서 정확하고 분명한 우리 이 민주공화국 시스템을 유지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자, 분명하게 이 수개표를 통해서 성공한 사례는 대만의 사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작년 1월 13일 날 실시된 대만 총통 선거는 수개표를 통해서 중국 공산당이 그렇게나 간섭하고 공작질을 했지만 국민당이나 또 다른 야당이었던 그 또 다른 진보성의 당이 민중당이죠. 거기가 선거를 못하고 민진당 우리 그 차이잉원 최영문 여사가 총통으로 8년을 하고 나서 이번에는 라이칭더 라이 총통으로 권력이 이양이 되었죠. 대만의 성공 사례처럼 우리는 반드시 지금 헛소리 짓거리는 망나니 같은 놈들의 조기 대선 같은 개소리는 집어치우고 먼저 해야 될 것은 조기 총선입니다. 여의도 입법부를 장악하고 있는 저 쓰레기를 다 쓸어내버려야 됩니다. 하면서 국회의원 보좌관도 한 2-3명 정도로 줄여버리고 세비도 줄여버리는 그야말로 국민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민의의 정당으로 만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지금 미국에서 성명이 나오는 순간 완벽하게 다시 복권을 하게 될 텐데 대통령께서는 꼭 자기 주변에 있던 간신들 다 내쳐버리고 그리고 제야에 묻혀있는 그야말로 실력자들을 찾아서 이 나라의 살림을 맡기시길 바랍니다. 자, 본인이 할 수 없는다는 것을 그동안 거의 영어의 몸으로 할 수 없었다는 것을 이번 과정을 통해서 아마 처절하게 깨달았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에 정말 크게 반성하는 시간을 통해서 이 나라를 올바른 대한민국, 정직한 대한민국, 그리고 맑고 수준 있는 격조 높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사람을 무엇보다도 올바르게 써야 된다는 점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은 어느 부서든지 간에 그 부서의 장자리에, 장관 자리에 앉아서 에헴하고 있는 그것을 즐기는 자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일하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은요,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만 박정희 대통령께서 야간에 새벽에 수시로 민정시찰을 다니시고 또 그분께서 소탈하게 그 농민들과 함께 모내기를 하고 막걸리 한 잔 드시는 그런 서민적인 박정희 대통령의 그런 귀한 모습을
평생의 귀감으로 삼으시고 앞으로도 이 나라가 올바른 나라로 그리고 정확한 나라로 품격이 더욱더 높아지는 나라가 될 수 있게끔 자녀 임기를 충실하게 채워주시면 정말로 감사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지금 제가 중국 간첩단들이 어떤 식으로 와서 행동을 했고 또 미국이 그간 중국에게 어떠한 수모와 모욕을 당했는지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기초로 볼 때 이번에 중국이 국가 단위에서든 무슨 단위에서든 간에 전혀 지금 미국에 대해서 어떠한 식의 지금 빅딜이 성립이 안 되고 있을 거예요. 예, 무슨 말을 해도 미국에서 듣지를 않을 겁니다. 이번에 결정적으로 약점이 잡힌 중국 공산당이 과연 얼마만큼의 꼬리를 내리고 미국 앞에서 설설 길지는 앞으로 진행되는 상황을 보면은 보다 더 분명하게 파악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국민 여러분, 지금 뭐 홍신이, 오신이, 뭐 여러 것들이 뭐 안씨도 그렇고 뭐 대통령 하겠다 그러는데요. 저런 사람들이 대통령 되면 안 됩니다. 특히나 보셨죠? 안주인들, 여자들이 시원찮으면 어떤 일이 생긴다는 거 보셨죠? 그러니까 앞으로 대통령으로 나올 사람들은요, 본인도 실력도 있고 해야 되겠지만 여자들 수준 안 되면 꿈도 꾸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응? 특히나 지금 조기 대선 하겠다고 까부는 놈들 있잖아요. 응? 홍씨, 오씨, 뭐 안씨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절대 이 나라의 국민의 대표가 되어서는 곤란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 자, 국민 여러분, 자 오늘도 저희 방송과 함께 동참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 최수용입니다. 감사합니다.